오늘은 타로 카드로 궁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 방법만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첫 번째 방법은 카드를 이렇게 쓰레기 카드를 뽑아 놓고 우리의 관계는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궁합입니다.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듯이 빠르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 방법은 제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는데 카드를 총 5장을 뽑는 거예요. 그래서 뽑는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카드를 놓으시면 됩니다. 그 상단에 위치한 두 장의 카드가 이제 각자의 마음, 내면에 위치한 카드고요. 하단에 위치한 두 장의 카드가 겉에 드러난 태도, 입장,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왼쪽은 내담자의 모습을 나타내고요.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상대방의 모습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카드가 두 사람의 현재 관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상황의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.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궁합이라는 게 메인 질문이 아닌 상태에서 빠르게 간단하게 보는 데에 조금 더 특화된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,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서로 비교하듯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이라든지 서로 입장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면서 보는 데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궁합이라고 해서 꼭 사람과의 관계만을 보는 건 아니고요.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속해 있는 조직과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요. 또 내가 하려는 어떤 그 일의 분야라든지 그 관계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꼭 이제 궁합이라는 거를 꼭 남녀 간의 어떤 합을 꼭 본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보지 마시고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훨씬 더 재미있는 타로를 하실 수가 있어요.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간단하게 봐보도록 할게요.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는 어떤 궁합일까? 이거는 꼭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뭐 친구, 가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의역하는 범위나 해석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죠. 첫 번째 카드는 완드 9번인데 인물이 뭔가 머리에 붕대를 감싸쥐고 있고 지친 듯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 뜨자마자 뭐 지쳤네, 두 사람의 관계는 안 좋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거나 정의 내리는 분들이 많아요. 타로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카드를 외웠거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부정 또는 긍정 이미지로 이렇게 막바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습관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타로 카드를 공부할 때 나쁜 카드다, 어떤 카드다 결론을 짓는 것보다는 카드를 있는 그대로 상황 자체로 바라보는 훈련과 태도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이걸 지쳤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는 순간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은 이 카드에서 보이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무조건 긍정이다, 부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순간 타로 해석도 안 될 뿐더러 해석이 된다 한들 내담자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. 인물이 서 있는데 어딘가에 기대어 서 있어요. 어디에 기대어 서 있냐면 완드에 기대어 서 있습니다. 타로 카드에서 나무, 완드는 일이자 행동이죠. 그러니까 쉬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일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친 거죠. 그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나무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. 이거는 이 인물이 다 세운 거거든요. 그동안 해온 일들이 많은 상황이죠. 그렇죠? 그동안 해온 일들이 많아서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동안 해온 일들이 더 많은데 앞으로 뭔가를 도전했다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온 업적들을 한 번에 잃게 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경계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.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해온 일들이 많은 상황이고 이 사람의 1인칭 주관적인 걸로 보면은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질문이 두 사람의 궁합이잖아요. 근데 두 사람이 그동안 뭐 많은 일들을 해왔다, 뭐 이게 고민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적절하게 응용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좀 해석이 어색하죠. 이게 무슨 관계를 말하는 거냐면 두 사람이 아직 서로 친하지 않은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물론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고 직장 동료고 이런 관계라면 또 다른 상황으로 의역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나온 카드는 이제 왕인데 나무의 측면에서 왕이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왕이 휘두르는 그 일의 추진처럼
두 사람의 관계가 쭉쭉 추진되고 빨리빨리 더 친해지는 이런 관계입니다. 이렇게 리딩할 수 있지만,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였다면은 인물 카드가 아니라 뭐 픽 카드라든지 메이저 카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인물 카드가 나왔다는 건 그 해석도 맞지만, 두 사람의 관계 이 상황에서 이 완드 왕으로 대변되는 누군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추진되는 관계입니다.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. 즉, 두 사람의 관계에서 왕처럼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의 나무, 완드, 즉 행동에 따라서 두 사람의 방향이 결정되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입니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 다음 카드는 이제 펜타클 3번인데, 펜타클 3번을 보면은 하나의 건물을 두고 기술공은 자신의 기술을 살려서 이 건물을 짓고 있고, 여기 두 사람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기술공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언을 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즉,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관계입니다. 뭐 이렇게 리딩할 수도 있지만, 또 하나는 뭐예요? 하나의 현상을 두고도 각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궁합입니다.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럼 이 세 장을 종합해서 의역을 한다.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? 아직 두 사람이 친하지 않은 관계이지만 두 사람 중에서도 특히 더 리더십이 강하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있는데, 그 사람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예요. 근데 두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, 같은 현상을 두고도 서로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관계입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또 이제 주로 완드, 나무나 이제 펜타클이 함께 등장한 걸로 봤을 때, 이 관계에는 같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나 또는 공동의 일이나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.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하게 될 조직이나 어떤 기관, 단체, 뭐 회사 또는 뭐 학교, 이 조직과의 나와의 궁합이었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카드는 총 5장을 뽑아주시고요. 이 배열법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제 유튜브 채널에 또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. 자, 카드를 이렇게 뽑았어요. 먼저 내담자의 마음부터 볼까요? 이 조직과의 관계를 봤기 때문에 이 조직에 속했을 때 이 개인이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게 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.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런 곳이에요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?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갈등이나 두려움이나 걱정은 큰 것 같아요. 왜 그런지 그 단서를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. 이거는 이제 원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내면 상황인데, 이거는 이제 조직이잖아요. 그래서 조직의 내부적인 분위기로 볼 수도 있고요. 실제 그 조직은, 알고 보면 이런 조직입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이제 그 조직에서, 이 내담자, 개인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느낀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리딩을 해보면, 교황이라는 거는 규율이나 규칙이나 딱딱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즉, 유연함이 부족할 수 있죠. 그리고 항상 뭔가 추구해야 되는 정답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조직일 수 있어요. 이 조직을 통해서 더 큰 꿈을 키울 수는 있지만, 이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 딱딱하고 수직적인 이런 분위기나 또는 답을 요구하는 이런 내부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나 걱정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. 그 다음 카드가 이제 매달린 남자인데, 매달린 남자는 어때요? 답이 정해져 있고, 그쵸? 외부의 영향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 조직은 누군가를 뭐 감정적으로 편애하거나 누군가한테 뭐 특별히 뭐 잘해준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을 통해서 뭔가 유리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, 누가 이 조직에 속하더라도 그 정답이 항상 정해져 있고 그 길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고 항상 그 길이 똑같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갈등이나 고민이나 스트레스 영향은 많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리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 두 장의 카드는 그 상대방, 지금 질문의 특성상 이제 그 조직을 말하는 거잖아요. 이 조직은
안팎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. 공통점을 뽑아내도 되게 좋은 훌륭한 리딩이 됩니다. 이게 형식적이고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도 신념이 굉장히 강해요. 그러니까 이 조직은 좀 이렇게 자유롭고 뭔가 융통성이 있고 창의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학교 기관처럼 굉장히 고전적인 분위기가 강하고 형식과 규칙, 규율이 굉장히 강하고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을 착실히 잘 수행해 나가는 구성원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는 그런 조직일 수 있다. 이런 걸 알 수 있죠. 그래서 그 조직과의 관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. 원래 이제 두 사람으로 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. 이렇게 리딩을 하지만 이건 조직이잖아요. 그럼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 그 조직에 들어갔을 때 또는 그 조직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관계의 궁합입니다. 이렇게 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내담자 입장에서 이 조직에서 행동이 분산돼요. 그죠? 집중이 안 돼요. 그럼 뭐 이 조직이 나를 괴롭히냐? 그렇다기보다는 많은 것들,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을 처리하거나 수행해야 되는 그런 조직일 수 있습니다. 또 그게 이제 내 입장에서 분산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 갈등적인 요소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또는 이 조직이라는 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제 완들을 이력 기회로도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인격체로 본다면 비슷한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어떤 조직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리딩할 수도 있겠죠.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제 이 조직을 통해서 내가 큰 꿈을 키우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목표는 커질 수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이 조직의 특징이 그 정해놓은 답을 향해서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인재 또는 그런 구성원을 원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거나 아니면 그 조직원들과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그런 관계의 궁합일 수 있습니다. 타로 카드로 궁합을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카드를 섞고 뽑을 때마다 그 뽑히는 카드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럼 이랬던 궁합이 저랬던 궁합으로 바뀌고 또 저랬던 궁합으로 바뀌면 대체 어떤 궁합이 맞는 건가요? 이렇게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. 여기에 타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. 궁합이라는 건 좋은 궁합, 나쁜 궁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구나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게 궁합이라는 거예요. 카카오톡 채널 타로 알려주는 남자를 친구 등록하시면 가장 빨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